본인 소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먼저 제 나이는 1961년생이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온 그 계기를 보면 네. 대학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이런저런 그 직업을 가지게 됐었지만 제가 특별한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한 게 아니라 사업이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자본이 없다 보니까 네네. 제일 누가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택시다 그래서 그냥 네. 잠시 머물러 간다라는 생각하에서 네네. 시작하다가 네. 지금 택시 영업한 지가 의정부에서만 처음에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택시 영업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그냥 네. 의정부로 이사 와갖고 네. 의정부에서 택시 영업 한 1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이제 수익 구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이제 기사님도 이제 회사랑 네. 이제 네, 수익 네. 구조가 네, 있을 예, 거니까 예, 한번 예. 그것도 한번 설명을 예, 한번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회사와의 수익 구조는 뭐 저는 일단은 개인 택시가 아닌 영업용 택시입니다. 네네네. 영업용 택시라 하면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에 저희는 하나의 근로자로서 네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될 때 그 지역마다 물론 네네.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일을 하던 안 하던 하루 일단 택시의 근무 형태가 네. 오전반하고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에 그 두 명이서 오전반 5일 그 의정부를 얘기를 들면 그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교대자랑 다 하면서 더 그러면 오전반에 한 파스가 끝났으면 그 다음 파스 교대할 때는 오후 파스가 되고요. 그래서 예,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5일 일하는데 교대자가 하기 때문에 오전반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후반, 그 다음에 오전반, 오후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네. 회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회사 하는 거구나. 스케줄이라기보다 이제 네네. 일단은 그 교대자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를 해서 이제 예, 예. 스케줄을 맞춰서 네, 그런 예. 식으로 진행을 예, 한다. 예. 근데 이제 택시의 영업이라는 게 네네. 오전반보다는 오후반이 그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 오후반이라는 게 심야까지 그러니까 다한다는 보통 얘기죠? 이제 교대자하고 서로 이제 시간이 이제 서로 네네네. 틀려지는데 교대자별로 네. 보통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나 뭐 저희 의정부 보면 한 2시, 3시 그러니까는 오전반에는 뭐 2시나 3시에 새벽 2시에 나와서 네. 오후 2시에 예, 예. 그러면 오후반은 오후 2시에서 새벽 2시에 아. 2시에 만약에 교대할 경우에 네네. 만약에 4시에 교대하게 되면 오전반은 오전 4시서부터 오후 4시 그러면 오후반은 오후 4시부터 네. 그다음 새벽 4시 이런 4시까지 식으로? 예. 그거는 이제 교대자별로 서로 상의한데 거의 대부분의 교대 시간이 2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12시간씩 주야 교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 회사하고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 산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납금? 산납금. 회사에 네네네. 이제 지급해야 되는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던 무조건 그 한 파스에 그 하루에 자기가 그 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금액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무 형태도 그렇고 네. 가령 뭐 의정부 주위의 양주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데는 뭐 24시간 일하고 교대자 또 24시간 일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의정부 대부분의 대도시는 주로 아까 얘기한 어떤 근무 형태로 오전반, 오후반 해갖고 오전반이건 오후반이건 뭐 약간의 또 회사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반에는 수입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 적게 하고 그 대신 오후반에 많게 한다든지 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평균 13만 5천원입니다. 13만 5천. 예. 그 산납금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전반에 일을 했다. 네. 오전반에 일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수입이 12만 원밖에 안 된다. 네네. 그러면 15,000원만큼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 월급에서 만약에 13만 5천 원, 만약에 15만 원을 냈다. 네. 그럼 15,000원은 제가 13만 5천 원만 입금시키고 15,000원 제 본인 개인적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네. 경우 만약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보면
만약에 하루에 이제 오전 한 파스에 13만 5천 원 하면 보통 저희가 한 달에 25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 한 달 기준으로 하면 25일 만근을 할 경우에 보통 평균 월급이 네, 월급. 100만 원입니다. 100만 예. 원.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산학금이 많으면 월급이 조금 많은 데가 있고, 네네.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제가 속한 회사를 회사. 기준했는데, 네. 만약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산학금이 13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기준에서 100만 원 받는데 그 회사는 100만 원이 약간 안 되고, 네네네. 예, 만약에 산학금이 15만 원이다. 네. 그런 데는 그 월급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13만 5천 원에서 만약에 내가 만 원을 못했다. 네. 그걸 25일간을 만 원을 못했다 그러면 25만 원이 되는 그 금액은 월급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가 예, 돼서 예, 예. 빠져가지고 나온다는 예, 거. 예. 아. 그렇고 근무를 그 사람이 하던 네. 안 하던 특별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네. 무조건 아프던 아니면 어떤 뭐 자기가 무슨 친구를 개인적인 만나 약속. 예, 개인적인 약속이 네. 있어도 무조건 하루에 13만 5천 원은 무조건 하나 13만 5천 원을 25일간 만근을 해야지 월급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 그 급여가 작기 때문에 네네. 예, 예. 일반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갑종 소득세라든지 네, 그런 세금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기본 우리가 뭐 4대 보험 네네,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네네네.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재라든지 네네. 고용보험 그 4대 보험은 그거는 월급에서 이제 일부 차감이 되고요. 차감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그럼 4대 예.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 그렇죠. 예, 무조건 아. 그 4대 보험은 가입돼 있고 네. 세금 소위 말하는 이제 세무서에서 뭐 소득을 신고해서 내는 그 세금은 그 기본 급이 작기 때문에 네네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예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예, 카풀이나 요즘 네. 우버 택시나 이제 네.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예, 예. 성향이 이제 되고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의정부에서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택시보다는 그 염용이다 보니까 네네. 솔직히 요새 많이 이제 그 얘기하는 뭐 그 카풀이라든지 우버 택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 택시들은 굉장히 민감한데 왜냐하면 개인 택시들은 그 상대적인 어떤 경쟁자가 이제 그렇죠. 경쟁자가 나타나는 나타났다라는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만큼 그 소위 말해서 개인 택시의 가치, 가격, 그렇죠. 그 가격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가격이 다운되는 것들 때문에 좀 개인 택시는 또 민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카풀이라든지 뭐 우버 택시라든지 아니면 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네네. 아직까지는 그 서울의 대도시에 한정이 활성화가 돼 됐기 때문에. 있고 상대적으로 네. 의정부라든지 주변 도시는 아직까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물론 그 경쟁자가 생긴다라는 거는 좋은 거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아직 뭐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없다. 저것 때문에 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아직은 없고 하루 최고 수익이랑 예. 한 달 최고 수익.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그 최고 수익은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택시가 어떤 날은 잘 되고 진짜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쵸, 날이고 그쵸.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저께 이제 그 경기도 화성이라는 데 갔는데 네네. 밤에 화성을 가면 뭐 차도 안 막히니까 네네. 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택시 요금은 할증 시간에 가다 보니까 99,000원이 나고 네. 그런 날은 수입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또 입금도 못 하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제일 많이 걸린 거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다리가 맞을 때 네. 장거리 그러니까 시내만 다녀갖고는 솔직히 수입이 그 정해지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장거리 뭐 지방 뭐 대구를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주를 간다든지 네네. 뭐 그런 이제 장거리가 일단은 끼워줘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부분도 뭐 이렇게 근데 보통 12시간 일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제일 수입이 많을 때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가 제일 손님이 많으니까 그쵸. 수입이 저희 많을 수밖에요. 그래 보통 이제 제일 잘한다 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을 때가 한 30만 원에서 어. 30만 원 뭐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뭐 그런 날이 많으면야 다 택시를 하겠죠. 그쵸, 예. 그쵸, 근데 그쵸. 그런 날은 거의 없고 그리고 한 달 수익은 보통 택시 그 영업용을 기준으로 네네. 하면 개인 택시는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가 갖고 가는 가는 거니까 네. 뭐 그 잘 모르겠지만 잘 그 굉장히 그 편차가 큰 네, 거고 네, 네. 만약에 그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주 놀거나 아주 잘하는 사람을 빼놓고 보면은 보통 월 수입이 170에서 250 사이입니다. 오. 예, 예. 그 차 사고 시에 예. 회사랑 이제 영업을 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차 예, 사고 시 할 때 예, 어떻게 예. 배분을 하는지 예, 예. 그것도 그러니까 좀 차 궁금하거든요.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예. 사고 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안 맞췄는데 상대방이 와서 네네네,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와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제 그 비율을 나누는데 네. 5대5가 아니라 뭐 7대3, 8대2 정도 됐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한 경우를 네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뭐 타치를 안 하고 아, 당한 경우는 예, 터치가 제가 이제 한 알아서 거예요. 이제 한 그러니까 왜 거고. 상대방에서 다 해주니까 아, 그쵸, 뭐 그쵸. 차가 망가져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 다치게 되는 게 병원비도 상대방이 그쵸, 해주니까 이제 그 아닌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 네. 그러면은 그 사고에 대해서 그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자동 차도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 택시 공제조합에 이제 가입은 돼 있지만 네. 그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예. 또 회사도 사고 나면 또 회사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사고 나면은 그 어떤 보통 그 사고 나는 경우에 대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은 뭐 그냥 뭐 작은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개인 일이 처리를 네.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그냥 회사에다 얘기하면 좋은 소리도 듣지도 않고 아. 또 이게 하나의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예, 또 아쉬운 소리 할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아쉬운 뭐 소리 가벼운 거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머니에서 이제 하지만 조금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중대한 사고다 네. 뭐 경상이 아니라 중상 정도 뭐 끼고 막 그러면 네네. 그 본인 직원은 뭐 이제 면직을 하게 되죠. 아. 예, 공고사직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당신은 이제 하지 해고 마세요. 통보를 받을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제 경상사고 같은 경우는 회사와 협의를 하지만 기사의 어떤 책임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됩니다. 제가 이제 네. 강남으로 가보면은 네. 진짜 승차 거부가 너무 아, 심한데 예. 그런 그 아. 승차 거부를 왜 이제 음. 손님들한테 이제 승차 거부를 하는 네. 건지 그것도 좀 이유를 묻고 싶어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택시를 안 할 때는 승객 입장이었고 네. 지금 이제 택시를 하니까 기사 입장이었는데 저도 이제 택시를 안 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화가 났고 그렇죠. 그런 것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난폭 운전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저도 불만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핸들을 잡다 보니까 네. 특히 금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 구조가 네. 평일날에는 거의 수입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금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입금을 초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떤 중요한 기회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후반이거든요. 아, 네네. 아니면 하루로 따지면은 밤 11시부터 뭐 새벽 1시까지. 네.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거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전체적인 어떤 자기 그 월급도 받지 못하고. 빵꾸가 날 수가 있고 자기가 일하면서 12시간 일하면서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돈도 적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중요한 기회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후반이라든지 평일날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라는 소위 말하는 피크. 이 골든아워 그럼 피크타임이나 골든아워 시간에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 수입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달 네. 수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냥 시내 손님만 타고 다닌다, 태우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아.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저도 이제 오전 근무를 했었지만 네. 계속 시내만 다니다 보니까 시내 달릴 때 보면 그 출근 시간에 때도 보면 8시, 7시 반서부터 9시까지는 손님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손님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시내만
타다 보면 네. 차도 막히지. 네. 뭐 수입도 오르지도 않지. 아.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팍 줄어요. 아. 예. 이제 그럴 때 뭐 장거리가 걸리다든지, 예? 만약 그런 게 걸리면 또 수입이 어느 정도, 특히 오전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줘야 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입금을 채우냐 못 채우냐가 달리는 달려있는 거거든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기사한테는 굉장히 그게 절대절명의 어떤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물론 대놓고는 못하지만 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게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네, 네. 이제 콜 같은 거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게 가까운 거리는 안 가게 돼요. 아, 거절을 하게 돼요. 거절을 예, 하게 그 되고. 시간에는 손님이 없을 때는 그렇죠. 상관이 없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정말 내가 이건 돈이 되겠네. 만약에 돈이 되겠나라는 거는 내가 그 손님을 태우고 장거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거리 가서 또 거기서도 또 손님을 싣고 그렇죠, 쓸 그렇죠. 수 있는 어떤 그런 콜이라면 내가 무조건. 근데 그런 콜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경쟁이 되게 그러니까, 경쟁이 네, 심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기사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승차거부라든지 너무 극단적인 그 승차거부는 그렇지만 네, 네.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어떤 승차거부는 그 기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예. 만약에 그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쵸, 갑과 그쵸, 을이 입장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위치에서도 네.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도 손님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쵸, 하지만 그쵸. 내가 핸들을 잡은 기사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는 아니지만 네, 네. 입장에서는 보면 그때 돈을 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진짜 절대적인 어떤 뭐 그런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해하는 쪽보다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바뀌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 어떤 수익 구조가 뭐 일본의 뭐 MK나 뭐 그런 뭐 뉴욕의 어떤 그 택시처럼 네. 기사들처럼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돼 보장이 줘야지만 된 상태면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한국의 어떤 그 택시 구조는 산학금을 채워야지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수입을 하는 어떤 구조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 중에 그 진상 손님이랑 그런 네. 분들이 많잖아요. 기억에 네, 남는 예, 손님, 예. 진짜 기억에 남는 손님, 뭐 운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뭐 갑자기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진상 손님. 진상 손님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일 그 뭐 택시에서 진상 손님이라고 하면 뭐 거의 두 가지 종류겠죠. 술 취해 갖고 되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네. 뭐 말을 막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시비를 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정말 진짜 캄캄합니다. 예, 캄캄한데 뭐 기억에 남는 손님은 진짜 어떤 손님을 태우고 어느 지역을 모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술에 취해 갖고 아무리 깨워도 이게 그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조금 뭐 사생활 뭐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뭐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터치가 할 안 수가 되니.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2를 불렀는데 경찰이 와도 막 흔들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손님 핸드폰을 갖고 보니까 뭐 만올림이라고 써는 게 있어갖고 만올림한테 전화를 해갖고 네. 그 집 부인이 왔어요. 네. 그 부인이 따왔는데 그 부인이 여보 딱 한마디 하니까 거기서 그냥 언제 그랬는지 제가 할 때나 그 경찰이 할 때는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네, 네.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참 50대 남편들은 진짜 저 부인에게 대해서 저렇게 진짜 대단하고. 진짜 소위 말하는 군기가 우리 군대 시절에 그랬듯이 군기가 바짝 들었다라는 하나 이제 보람찼다는 거는 이제 물론 어떤 물건을 이제 놓고 내렸는데 그 물건을 이제 뭐 가령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핸드폰인데 네, 그렇죠. 핸드폰을 이제 찾아줬는데 그 찾아준 어떤 그 물론 뭐 저도 어떤 뭐 다른 목적으로 찾아준 거는 아니지만 그 또 손님을 찾아줬는데 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근데 좀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 과일을 갖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진짜 그 과일 배 한 개의 어떤 그 가치는 제가 그 받은 그 느낌은 그 돈 뭐 그 이상을 준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전해지는 마음이다 보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제가 핸드폰을 참 고맙게 잘 찾아줬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떠나서 너무 이제 그 보람도 느끼고 또 그 손님한테도 굉장히 큰 감사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예. 계약을 할 때 차종들이 엄청 많잖아요. 택시도 뭐 예를 들어 소나타, 그랜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차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떤 정비 문제도 있고 그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차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개의 회사만 뭐 소나타 현대 자동차만 쓴다 하는 데는 계속 현대 자동차 뭐 정비 문제도 있고 부품 교환 뭐 호환성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야지만 뭐 금방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회사의 어떤 차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차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오래된 사람은 이제 좀 좋은 차를 탈 수 없고 뭐 연차수에 따라서 대신에 이제 뭐 그 오래된 사람이라고 무조건 새 차 타는 또 새 차 난다고 또 새 차 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가다가 중간에 새로운 차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순서가 돼갖고 그 사람이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게 뭐 자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물론 일부 뭐 한 경우에는 뭐 일부 이제 여자 운전사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별 배려를 하겠지만 다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시는 뭐 그 순서별로 뭐 연차수별로 딱딱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차 배정이 된다. 그렇죠. 이제 택시 기사님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나 이제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택시 기사를 하고 있지만 택시 기사라는 어떤 그 직업 자체를 뭐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택시 기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어떤 관계가 며느리가 어떤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뭐 그런 것처럼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도 성질대로 사람은 수만 가지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욱하고 완전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은 처음부터 택시 기사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거를 통제하실 수 있는 아유 그래 당신은 떠드세요.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가령 들어서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내 정견하고는 안 맞더라도 맞습니다. 손님 말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은 뭐 어차피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어차피 이것도 이제 3차 산업이고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손님이 어차피 갑이고 을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거를 감내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게 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손님이 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또 어떤 뭐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반응하는 어떤 그 속도도 또 틀리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또 가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뜻이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그럴 한 바에는 뭐 아무리 미친 사람 아니면서 아무리 진상 손님 아니서는 뭐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우선은 내 마음가짐이 우선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수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큰 어떤 뭐 이것으로 내가 뭐 절대적으로 이거를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되니까 네, 네. 예, 그런 생각에 큰 욕심 버리지 말고 만약에 욕심을 많이 가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운전이 급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사고가 나면 정말 택시기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니까 네, 네. 일단은 그럼 이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